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의 최애린입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봐도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작년 말 기준으로 3억 3,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1년 전인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 이상이나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같은 기간 우리 근로자의 임금은 얼마나 올랐느냐? 1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현재 전세 가격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치솟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안정적인 내 주거 공간 마련이라는 게 정말 멀고도 험난한 숙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대란 속 내 집 마련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재테크그룹의 정시원 대표님, 박영신 소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없어서 못 구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세 시세요? 전세 시세 뭐 정말 없어서 못 구할 정도인데요. 네. 지금 전세가는 거의 서울의 매매가의 한 80% 정도 육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 전체로 보자면 한 3억 5천, 강남으로 보자면 한 6억 선. 정말 대단한 전세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한 몇 가지를 잠깐만 짚어보자면 첫째는 공급량 부족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익히 잘 아는 바이지만 한 2000년대 한 중반에는 거의 소형 평수의 분양은 없었고요. 네. 한 30평, 뭐 4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중대형의 평수가 거의 다 분양이 됐었고 또 2009년부터는 뭐 거의 또 분양 자체도 거의 미비했죠. 그때는 워낙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공급량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또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1, 2인 가구의 증가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 자식 세대라고 하나요? 에코 세대. 예, 에코 세대가 이제 분가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혹은 자녀를 놓거나 해서 이제 주택이 필요할 시점인데요. 그러면 큰 평수는 당연히 안 되고 자연적으로 소형 평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주택 자체가 없는 거죠.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사식 세대가 분가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큰 주택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으로 작은 평수의 주택을 봐야 되는데 또 이제 주택이 없는 게 돼버렸고 큰 주택을 처분을 하고 작은 평수를 가다 보면 또 자금이 남아도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또 수익성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소형 평수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대형 프로젝트가 있죠. 작년부터 시작된 재건축 수요까지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지금은 뭐 정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지금 전세가는 거의 도시근로자 연소득을 한 5,600만 원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 전체로 보면은 거의 한 6년, 강남으로 보자면 10년 정도를 먹지도 써지도 함구도 하지도 않고도 모아야 되는 그런 전세가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사실 올 봄에도 한 차례 전세 난을 치른 바 있잖아요. 하반기는 어떨까 궁금한데 전세가가 뭐 여전히 올라갈까요? 하반기 동향 궁금합니다. 네, 올 하반기에도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급량 부족과 그 저금리 기조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7천 가구 정도가 지금 공급량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의 5만 8천 가구가 지금 현재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이 지역의 대체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 및 뭐 주택 가격에 입지적으로 올라갈 가격은 뭐 충분하다 제가 여겨집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하면 더 심해졌지 덜 하진 않을 거다. 안타깝지만 그런 전망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뭐 기준금리도 인하가 됐고 그럼 대출이자 부담도 좀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전세는 물량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내 집 사버릴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위기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화랑이고요. 화랑인데 매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단 연초보다 많이 뛰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지금은 투기 세력보다도 오히려 실거주 요건으로서 주택을 찾는 분이 많아졌어요.
일단 전세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치죠. 지치고 또 전세를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럼요. 네네. 아예 그 대출을 받느니 그냥 여기서 소형 주택이라도 우리가 갖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다세대, 예전에 다세대 빌라나 연립이라고 하면 약간은 좀 변방에 좀 속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 뭐 굉장히 잘 지어집니다. 다세대 빌라나 연립이 잘 지어지다 보니까 이런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는 수요부터 시작을 해서 수익성 상품을 찾는 수요까지 플러스가 돼서 정말 말 그대로 다세대 시장에 지금은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요? 르네상스. 예, 르네상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야 실제로 그 전세가율이 높다고 하는 수도권의 중소형 위주로 지금 매매가가 계속 오르는 조짐도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장님께 이번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소장님, 지금 주택 매매, 그러니까 직접 집 사기 아주 적기인 건 맞는지요?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던 대로 그대로고요. 단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 자금 설계와 그 보유 목적 등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세금 자체가 보존될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게 뭐 상승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물가 상승분하고 뭐 지금 현재 돈의 가치 하락을 따지게 되면은 어찌 보면 나중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 집 마련 이후에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최적의 입지를 선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오를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에 크게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살인적인 전세가를 보면 신혼부부들이 참 너무 애처롭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삶이 별로 넉넉치 않은 신혼부부라면은 어떻게 집을 마련하시겠어요? 어떤 경로로 돈을 구해서? 정말 제가 신혼이라면 참 좋겠고요. 예, 그 얘기와는 별도로. 예. 이거는 저 개인적인 얘기기는 한데 네. 저희 애가 이번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벌써 주택을 네네. 이번에 정말 주택을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장만을 하면서 어떻게 주택을 장만을 했냐? 예. 바로 디딤돌 대출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주택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좀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정책들, 그게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조금 겨냥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뭐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입지도 좋고 또 사는 여건도 좋고 하는 다세대나 연립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가 잘만 하면 시세 차익도 보시고 수익성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의량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출로 집 사기 전에 이런 점은 꼭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본인과 안 맞는 무리한 대출은 피해 두시고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금리 변동 사항에 그렇죠. 그 대처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금리 조건과 그다음에 무리하지 않은 금액, 그 철저한 상환 계획을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지금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어떤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물건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오르면서 덩달아 매매가까지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가 앞서서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꼼꼼하게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안전하게 집을 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차례로 좋은 물건을 좀 얘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시원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오늘 추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예. 이 지역은 원래부터도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가면은 이미 뭐 상권 자체가 벌써 주택가까지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 이렇게 서울교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교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법조타운이 또 유명하죠. 그리고 뭐 주변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뭐 연구단지라든지 해서 앞으로 여기에 교통망, 뭐 또 늘어나는 인구 이걸 다 따지자면 수익성 플러스 뭐 시세 차익에서 뭐 서초동은 앞으로도 영원한 강남의 노른자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굳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다중역세권과
잘 짜여진 개발 호재로서 서초구, 서초동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으로 일단 가보게 됐습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니만큼 편의시설이 참 잘 돼 있겠다 싶긴 한데요. 지도 보면서 일단 지역 분위기부터 느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먼저 교통편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대 같은 경우는 뭐 어지간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위쪽으로 해서 서초역, 교대역, 그리고 교대가 환승역이죠. 그래서 다중역세권이라고 하고요.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고속도로 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 IC, 남부순환로. 또 이렇게 밑에 보면 지금 강남순환도로라고 그래서 2016년 개통을 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도로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테헤란로가 진도로 뚫리죠. 그래서 장제터널이 뚫리면서 지금 사당역까지 직선으로 뚫리는 도로까지 정말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편의시설을 보자면 이렇게 예술의 전당 옆에 보면 또 국립국악원이 있죠. 그리고 또 학교 바로 이쪽에 보면 또 법조단지가 저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도 이쪽으로 보면 서울교육대, 이 물건지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교대 정문 앞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을 갖고 있고요. 또 개발 호재를 저희가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서울교대를 부근으로 해서 지금 정보사 부지개발 2012년에 착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롯데그룹 복합단지, 당연히 이거는 강남의 정말 마지막 노른자위죠. 어떤 롯데에 있어서는 마지막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개발을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술의 전당 밑에 보면은 우면산 부지라고 해서 지금 삼성 R&D 센터가 이번에 7월 달부터 입주를 하면서 이 주변에 거의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위치가 어디냐? 서울교대 부근에서부터 10분 이내의 거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유망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추천 매물은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2, 3호선 교대역에서 4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역세권 빌라의 전용 면적은 19.6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3.86제곱미터인데요. 2013년 7월 준공됐고 총 5층 가운데 5층에 위치해 방 1개와 욕실,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이고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네, 오늘의 매물은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무조건 역세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여기는 다중역세권, 이를테면 여기에서 한 4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아주 엄청나다라는 걸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미 준공이 마쳐진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이미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까지도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꼼꼼히 실내까지 따지하면서도 그런 내역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밖에 이 건물의 구조 및 특징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2013년 7월 달 이미 준공한 총 25세대의 다세대 건축물이고요. 네.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5층 중에서 5층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펜트하우스군요. 그렇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최고층. 예, 그래서 방 하나, 거실, 주방, 풀 옵션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당연히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CCTV,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또 스타일러까지, 스타일러를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나 없으시겠지만 스타일러까지 구비되어 있는 완전한 풀 옵션 원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현재 매매가는 이 동네 시세보다는 지금 좀 완전히 조금 싸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 2년 전의 가격으로 지금 책정돼 있다고 보실 수가 있으셔서요. 매매가는 지금 1억 9,500만 원.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죠. 임대가 맞춰져 있는 임대금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조금 이 임대 사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올리는 게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그리고 대출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억 3,600만 원 나와 있고요. 지금 실투자 금액은 이렇게 수익성으로 보잔다라고 하면 3,9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종합해 봤을 때 이 서초동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장점이라든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뭐 가장 안정적이고 시세 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역세권, 그리고 희소성. 또 하나는 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 뭐 정보자 부지라든지 뭐 우면산 연구단지라든지에 대해서 거의 7분 거리이기 때문에 개발 효과를 100% 누릴 수 있는 영순위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믿을 수 있는 강남의 최고의 시공사가 이 건축한 물건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매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요. 이 매물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렇게 처음에 부동산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변에 조금 흔들릴 만한 여지가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수익을 잡은 곳은 조금은 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직장하고는 가까워야 됩니다. 뭐 우선에 뭐 이렇게 딴 걸 보고 하시다가 나중에 출퇴근이 이렇게 밀려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힘들게 되니까 조금 직장하고 가까운지, 그리고 기반 시설도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주차 공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이런 법적 기준에 맞게끔 이 건물이 지어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시현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신 서초동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두 번째 추천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초동이었는데요. 소장님, 이번에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바로 옆 동네.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노년역과 사평역, 3호선 노년역까지 말 그대로 트리플 역세권을 끼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잠원 IC까지 물고 있기 때문에 사방형 교통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임대 가격 유지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주변으로 보게 되면 종합병원, 터미널, 그다음에 대형 복합 쇼핑몰, 그다음에 호텔 등 편시설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강남에 걸맞는 학군이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뭐 명품 학군들이 몰려 있어서 대기 수요가 늘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대형 호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지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그 지도를 좀 보시면요. 강남구 삼성동에는 지금 롯데칠성 부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롯데칠성 부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지금 전철역과 각종 인터체인지들, 이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호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빌딩,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의 하단부에는 쇼핑센터와 호텔, 그 다음에 롯데 본사가 이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이 지역의 반포 지역의 가장 대형 큰 개발 호재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재개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신노년역, 그 다음에 이쪽에 노년역, 그 다음에 잠원 IC, 반포 IC를 지금 사방으로 물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안쪽에 주택가구 형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단독가구, 다가구 형태로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 이익이나 아니면은 사업성이 있다 보이지고요. 주변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구역별 재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분당선 연장 개통을 지금 뜰 수가 있는데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되게 되면요. 내년 2월에 이제 광교까지 연결이 되고요. 북부 연장선으로 해서 이제 용산까지 개통을 2018년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 지하도시. 이게 뭐냐면 강남역에서부터 지금 이제 사업 구간을 따랐을 때 신노년역까지 강남의 지하도시가 생긴다고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정도 되면 완공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배수시설 보완 또는 그 주변의 상권 분산 또는 인구가 그 지금 대량으로 몰려드는 인구들을 어떻게든
배분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상가 시설과 아니면 그 기타 도로 공원들이 이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포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 지역 유망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추천 매물은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사평역에서 4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역세권 빌라의 대지 면적은 19.9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9.21제곱미터인데요. 2011년 10월에 준공됐고 총 5층 가운데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1개와 욕실,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물,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 확인했는데요. 매물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네. 아파트와 비교할 때 그 전세값을 못 이기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을 찾습니다. 네.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요. 서울 지역 다세대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가 평방미터당 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반면에 아파트 전세값은 400만 원대가 넘습니다. 10% 이상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전세난이 여전한데다가 물량도 부족하고요. 대체적인 대체적 성격을 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신축은 물론 본매물 같은 수익형 원룸 단지가 굉장히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 소액 투자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수요 많고 교통 좋고 그리고 편의시설 뭐 풍부하고 반포 지역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실 아까 매물 소개 잠깐 보니까 4년이 안 된 그런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총 몇 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건지 건물 전체적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총 10세대 거주를 하고 있는 풀옵션 구조의 수익형 원룸 단지입니다. 총 5층 중에 2층으로요. 방 하나, 거실, 주방 분리형으로 1.5룸이라고 하죠. 네. 분리형으로 해서 풀옵션 구조고요. 1층 필로티 주차장 100% 다 설치돼 있고요. 세탁기, CCTV,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아일랜드 식탁, 옷장, 침대, TV까지 몸만 들어가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완전 원룸보다는 약간 더 넓은 1.5룸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또 요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일랜드 식탁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 저는 또 눈길을 싹 끌었는데요. 자, 반포동 다세대 주택 가장 좋은 건 마음에 다 드는데 이게 맞아야 됩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죠? 네네네. 매매가 2억 2,500만 원이고요. 네. 임대가 지금 3천에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풀옵션 구조의 수익형 구조다 보니까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130에 130 보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보고요. 실투자 금액 4,5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 우리 소장님께도 드려보겠는데 반포동 다세대 주택 투자하면 이런 점이 좋다. 교통 여건하고 주변 입지 여건, 주거환경이 모든 상황에 종합돼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본물권 같은 경우 위세가 여건이 강남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직장인들은 학생인들 아니면은 단기 거주 목적의 외국인 관계자들 꾸준한 이 수요가 증가가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가격적인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본물권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6평이고요. 전용이 8평 정도, 이 면적 같은 경우는 보통 동 같은 지역의 투룸과 같은 면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면적 대비 굉장히 큰 황금성과 시세 차이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매물 투자 시에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먼저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네. 상품 분석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실수요인지 비교적 단기적인 투자인지를 먼저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상품의 종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의 선택 같은 경우 수익률 저조나 아니면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시고요. 투자처를 찾으시다면 어느 곳에 투자하시더라도 실패는 없다라고 여기십니다. 네, 잘 들으셨죠? 우리 박영신 소장님이 추천해 주신 반포동 다세대 주택 풀옵션입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매거진에 출연해주신 정시원 대표님과 박영신 소장님께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아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맞서야 성공할 수 있을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시니까요. 기억하셨다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솟고 있는 전세가, 빠른 월세 전환으로 저렴한 집 구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지금 전세 대란이 맞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 오히려 더 알짜 집,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괜찮은 투자 정보와 알짜 매물 소개해드렸잖아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세 대란 극복하셔서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